보건의료 부문 내년 예산이 37.8% 지금 삭감됐습니다. 6조 9천억에서 4조 3천억으로. 지역 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사업 예산도 95억 감소를 했다고요. 1,511억에서 1,416억으로. 보건의료 노조나 이런 곳에서는 이제 회복기에 필요한 의료원들을 위한 지원 예산으로 3,500억 증액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반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11월 8일부터 저희가 국회 앞에 농성장을 꾸리고 농성 투쟁을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와의 싸움이 아직도 안 끝난 거예요. 그렇죠. 연장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들을 저희가 지금 뒷수습을 또 사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우리들 스스로 또 나설 수밖에 없고 국회의원들 좀 면담하면서 많은 설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 회복기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 의료원들이 무너질 거예요. 인력 이탈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될 텐데 무너진 공공의료를 다시 만드는 건 불가능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짜고 있는 정부나 이제 보건복지부나 국회의원들 만나면서 계속 설득하고 있고 예산안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입장을 지금 최대한 피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선 과제가 되겠네요. 이게 반영이 제대로 되느냐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하여간 정부는 계속 지금 뭐 세수 추계도 잘못해가지고 뭐 긴축 재정 뭐 중앙이고 지방이고 좀 난리가 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저런 계속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야말로 정말 지금 다른 예산을 쓸데없는 예산 줄여서라도 이걸 지금 살려놔야 되는 상황인데 증액을 해야 되는 건데 전혀 그런 생각 없이 그러니까요. 이건 없어도 되는 예산처럼 취급을 너무 당연하게 하고 있다는 게 황당하고요. 보건의료 노조 어떤 분들은 그래 하여간 뭐 보건의료 노조든 노조에서 파업하면은 왜 또 저러냐 이러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최전선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의료 인력을 확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 완결적 의료라고 하거든요. 내가 그걸요? 사는 이 지역에서 내가 평생 살면서 아픈 것들을 다 치료하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원주에 살고 있다면 원주를 벗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킬 수 있는 거, 그걸 담당할 수 있는 의료인들이 존재하는 거. 그래서 이거가 가능하려면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종합적인 계획도를 정부가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하게는 17년간 동결된 의대 정원을 확보하는 거, 그리고 공공의대 만드는 거, 그리고 이분들이 지역에서 의료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역 의사제들을 도입하는 거. 사실은 이게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추진을 한번 했었던 거잖아요. 공공의대를 만들고 거기서 양성된 의료 인력들은 의무적으로 좀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이 정책을 하겠다고 했고 의대 정원도 그래서 한 600명 정도가 이제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 야당의 반대로 또 안 되기도 했었고 의사들이 그때 파업을 했어요. 그렇죠. 그게 가장 사실 의대협에서도 막 파업하고 막 그러면 이제 듣는 분들은 그 마침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하겠다. 뜬금없지만 그 카드를 꺼내드렸는데 그래도 어쨌든 취지 자체는 좋으니까 뭔가 해피한 그림으로 좀 가고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좀 불안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우려점이 많죠. 그냥 의대 정원만 늘리겠다라는 거는 답이 아니에요. 의료 전달 체계를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역 완결적 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의대 정원 수가 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 대한 준비 없이 그냥 의대 정원만 늘리면 서울 경기권의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들만 잔뜩 늘어나는 형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방대 살리겠다고 지금 글로컬 대학 30사업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러면은 수도권에 어쨌든 대학에 집중되는 거를 분산하는 정책에 돼야 일관성이 있는 건데 또 수도권 첨단학과 정원은 풀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 다 수도권으로 가는 거잖아요. 수도권 집중화를 계속 가중시키는 거잖아요. 의대도 지금 마찬가지로 될 확률이 있다는 거잖아요. 수도권 정원이 만약에 의대가 늘거나 제한 없이 그냥 의대 정원을 단순 확대시키는 대로 가면 당연히 지금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쪽으로 몰릴 것이고 인기학과 위주로 계속 갈 것이고 이게 너무나 뻔한 상황인데 지금 정부는 로드맵 자체가 지금 안 보니까 그렇게 될 우려가 지금 크다는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 9월 2일 날 정부랑 합의를 하게 됐었는데요. 보건의료 관련한 큰 로드맵을 같이 합의하던 날이었었어요. 이미 세워놓은 게 있군요. 의료인력 확충하는 거, 의대수 정원 확보하는 거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정부랑 합의한 사안이 있었고 직종별 인력 기준 확보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많이 주장하고 있는 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을 확대해야 한다. 가장 가슴 아픈 순간들이 이제 간병비가 엄청 부담이에요. 그래서 뉴스에 뭐 간병 파산, 간병 살인 많이 나오기도 하고 간병비가 뭐 한 달에 3,400만 나오는 상황이라면 뭐 정상적인 일반 노동자 가정에서는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어렵죠. 비용이에요. 병원비까지 하면 월에 1,000만 원은 기본이다. 뭐 이런. 그래서 누구 가족 중에 한 명 아프면 가족끼리 의상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병원을 이용하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늘리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도 사실 보건의료 노조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보호자 없는 병원 만들기 운동을 했었어요. 보호자들 병원에 굳이 안 와도 되는 거. 병원에서 알아서 다 할게. 그래서 간호와 간병이 통합된다는 거군요. 간호 간병을 통합하고 간호 인력을 늘려서 그걸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간병비도
절감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통합이 되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간병비가 들지 않죠. 간호와 똑같은 개념으로 간호사들이 되는 다 거니까? 간병 역할까지. 그러니까 다 간호간병 통합서 병동으로 들어오고 싶어 해요. 지금은 굉장히 적은 거군요. 그 수가 많지 않은 거죠. 밀려 있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간호간병 통합서 병동을 늘리자. 그러면 간호사 수도 늘리고 간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간호사 수가 늘면 업무 부담이 줄지 않아요. 그렇죠. 공급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줄고 수요자 입장에서도 비용이 줄고 이 영역을 정부가 책임져 주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 9월 2일 보건복지부랑 합의서 작성한 이후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고 보건복지부하고도 계속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도 답이 이거밖에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하려면 결국 예산 투자가 절대적이에요. 그러면 의료 인력 이탈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부담이 줄고. 어쨌든 이 모든 사안을 해결하려면 정부가 대대적인 재원을 좀 투자하는 게 지금 가장 절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정원을 법제화하자는 거예요. 인력 기준을. 딱 정해놔라. 간호사 1명당 환자를 5명까지 본다. 1대5의 기준. 보통 약간 선진국형 기준이거든요. 지금 한국 엄청 많지 않나요? 간호사 한 분이 이렇게 맞는 환자 17명, 20명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어린이집을 보면은 선생님 한 명당 담당하는 원화 수를 딱 제한하고 법제화가 돼 있거든요. 있군요. 원화가 더 들어온다 이러면 선생님을 더 채용을 해야 돼요. 무조건. 의무적으로.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의료 인력도 그 기준을 도입하자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안 돼 있다는 게 나는 황당하네. 그러니까요. 보육은 돼 있는데 이게 의료가 이게 저희가 훨씬. 노동조합 내내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20년간 주장하고 있죠. 이게 사실 정말 중요한 우리 사회 어떤 의료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계속 주장을 어쨌든 20년간 넘게 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뭐 예산 문제이기도 할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안 받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대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하여간 뭐 네네. 찾아보면 결국 의지가 있느냐, 돈을 투자할 마음이 있느냐가 지금 계속 관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